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민단체와 농협조합장들이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지위 유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지위를 포기할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농민단체들은 반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었고 일부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농협조합장들도 개도국지위 포기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도국 지위 문제에 대해 조만간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지위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가 개도국 지위 포기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하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농민단체 28곳이 소속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최근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역 정쟁의 그늘에서 항상 조마조마했던 우리 농업, 그나마 버팀목이 되었던 개도국 지위는 생존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우리 농업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어떠한 노력도 허사가 될 것이 뻔한데.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농촌 고령화 등 농업계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농민단체는 이걸 대안 없이 한다면 가만히 자시하지만 않을 것을 분명히 모든 단체장님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5개 농민단체가 연합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역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농민의 길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향후 통상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며 통상 주권 국가로서 개도국 지위 유지 방침을 선언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농협농정통상위원회 소속 조합장들도 성명서를 발표해 개도국 지위 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TO 차기 무역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합장들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당장은 피해가 없더라도 WTO 차기 무역 협상이 진전돼 타결될 경우 한국 농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 출범이 임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 1차 비공개 회의를 통해 WTO 개도국 지위 관련 농업계와 정부 사이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민의 길 등 농민단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협이 특별 방역 예산 2천억 원을 투입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이러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여야 의원들은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협의 다양한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예산 2천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SF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중점 관리 지역 내 양돈 농가는 하루 2차례씩 매일 철저히 소독하고 정부 지자체와 협력해 24시간 내내 이동 통제 초소 운영, 농장 출입 통제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발병 즉시 특별 방역 예산 2천억 원을 편성하고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농협은 또 지난 4년 동안 농약, 비료 등 각종 영농자재 가격을 1조 2천억 원 인하하는 등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2020년까지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농협의 존재 가치로 삼아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비료, 농약, 사료 등 영농자재 가격을 1조 2,006억 원을 인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더 큰 역할을 농협에 주문했고 특히 쌀 소비 확대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대규모 공장을 만들어서 또 다양한 품질의 그런 쌀 가격을 생산을 할 때 그리고 농협이라야 뭐 예를 들면 새마을 농생명 농지는 일산식품플러스에서 부지를 싸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 RPC의 시설 현대화에 대한 주문도 나왔습니다. 세워진 지 10년 이하인 RPC는 단 3곳에 그치고 25년 이상 된 RPC가 91곳이라 쌀 품질 제고를 위해선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농협이 RPC 현대화, 농협 차원에서 물론 국고 지원도 있지만 획기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장의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청년들을 농촌에 유입시킬 수 있도록 농협이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농협이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농협이 어떻게 이 청년농을 농촌에 많이 유입할 수 있는 방법, 뭔가를 교육만이 아니고 요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짜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농협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APC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에 400곳 이상 되는 APC가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조직이지만 흑자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APC의 한 50%가 넘는 APC가 사실은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C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높여볼 필요가 있고, 비록 손실이 APC당 한 1억 3,900 정도의 지금 손실을 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이 APC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그런 사안들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농협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하고 분산하는 역할 등 APC의 공공성이 큰 만큼 농식품부와 함께 APC 지원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확산을 막으려면 야생 멧돼지 저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를 통한 ASF 전파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인데요. 농가들은 ASF 전파를 막을 효과적인 야생 멧돼지 관련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한 지 벌써 4주차.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했던 ASF는 지난 9일 경기 연천에서 추가 발생했습니다. ASF의 잠복기가 최대 3주인 점을 고려하면 이미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도 끝난 상황.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접경 지역인 만큼 북한으로부터 멧돼지 등 모종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다시 전파됐거나 이전에 ASF가 발생했던 농장으로부터 수평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으로부터 야생 멧돼지 등을 통해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4차 발생 농장은 접경 지역이라 국내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로 이동을 하지 않았었고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의 폐사체가 발견됐던 곳에서 불과 8km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역곡선에서 한 2km 떨어진 데서 사체가 발견됐잖아요. 근데 그 돼지가 부패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특정 감염원이 비무장지대 그 특정 지역하고 우리 연천, 파주, 김포, 강화 쪽에 그 시기에 특정한 ASF 감염체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를 떠나서. 정부 역시 경기 북부 지역에 ASF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는 전제하에 ASF의 남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발생 농장 주변을 띠처럼 둘러싸는 완충 지역을 만들고 통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족한 방역 대책이라고 비판합니다. 북한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야생 멧돼지 관리는 빠져 있어서입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0일 환경부에 야생멧돼지 저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야생멧돼지가 ASF 전파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는데도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유럽 등 ASF를 먼저 경험한 나라들을 통해 야생멧돼지가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이었던 사례를 확인했다며 지금이라도 야생멧돼지의 지역별 관리와 적극적인 저감 대책으로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14차 발생된 연천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멧돼지에 의한 오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멧돼지 절감을 낸 포획을 우리 관리 지역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밀도를 줄이는 방안을 한돈협회와 농식품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일손 부족을 겪는 배농가에 반가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최근 천안의 한 배농가에서 무봉지로 배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매끈하고 흠집 없는 배를 생산하기 위해 들었던 봉지 구입비나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무봉지 배는 기존 배보다 당도도 높다고 합니다. 최근 천안의 한 배농가에서 봉지를 씌우지 않고 신고배를 안정적으로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봉지로 배를 재배하면 부족한 농촌 일손 문제를 해결하는 건 물론이고 봉지 구입비와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봉지를 폐기할 때 소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저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봉지를 씌워 재배한 배는 다소 붉은기가 돌고 거칠지만 11에서 12브릭스인 봉지배보다 당도가 2에서 3브릭스 높아 고당도 배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봉지를 씌우지 않아 햇빛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익는 시기가 열흘 정도 빠르고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활성화되는 등 맛과 기능성 모두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맛있고 화접할 때 1차 적과할 때만 사람을 쓰고 식구끼리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배 딸 때까지 이제 그런 적과 하면은 되니까 제가 체험하기는 한 30%에서 35%는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봉지 구입비가 들지 않아 노동력은 20%, 생산비는 30% 정도가 절감돼 그만큼 농가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3헥타르 면적의 배를 키우려면 20만 장의 봉지가 들고 장당 12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400만 원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아직까진 선물용으로 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 모양과 색깔을 중요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이 과일을 소비할 때는 맛보다는 먼저 눈으로 모양과 색깔이 좋은 과실을 선호하게 되는데 과실을 색으로 보기보다는 품질을 우선시하는 우리 국민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봉지를 씌우지 않았을 때도 병해충 방제를 잘 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진청은 배 무봉지 재배 기술이 시범 농장에서 성공함에 따라 품종 개발과 방제 체계, 재배 기술을 보완해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공모에서 6개소가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고흥 파령농협, 전남 유기농 인삼 등 도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거나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들입니다. 이들 생산자 단체들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시설 장비를 20억 한도까지 지원받습니다. 한편 현재 도내 유기농 재배 면적과 친환경 인증 면적은 각각 전국의 52%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11개 시군에서 선발된 만 39세 이하의 청년농 120명을 대상으로 농가 경영 역량 제고 하반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농기원은 지난 4일 1차 공동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16일에는 심화교육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 경영 및 농가 경영 진단,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특강과 함께 우수 농업 경영체 견학 체험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도 농기원은 사업비로 2,400만 원을 확보해
올해 5월부터 청년 창업농 83명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17호 태풍 타파의 피해 조사 결과 3억 8,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복구 금액이 109억 6,2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는 도로 석축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에는 6억 6,700만 원을, 농작물 유실 침수 6,211헥타르 등 사유시설 피해에는 102억 9,500만 원을 들여 복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태풍 타파 피해 종료일로부터 공공시설은 9월 29일까지, 사유시설은 10월 2일까지 피해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강원 인제 기린농협과 경기 고양 원당농협이 두부 생산과 판매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농협끼리 협동조합 간 협동 정신으로 힘을 모은 겁니다. 두 농협은 최근 인제 기린면에 기린 원당농협 두부조합 공동사업법인을 공동 설립하고 두부 제품 생산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기린농협은 시설과 규모가 증설된 두부 공장을 통해 국산 콩 재배와 두부 생산에 주력하고, 원당농협은 기존에 운영하던 두부 공장의 문을 닫고 마케팅과 유통에 보다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두 농협은 이를 통해 콩 생산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콩 가공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옛 궁중에서는 임금과 왕비의 감기 치료에 대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대추엔 비타민C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환절기에 챙겨 먹으면 피로 회복과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체온을 올리는 식품 대추의 효능을 현장에 나가 있는 이현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먹거리는 바로 대추입니다. 제사나 전통의식 때 꼭 상에 오르는 귀한 과일이 바로 대추인데요. 대추를 보고도 먹지 않으면 늙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추의 효능은 다양합니다. 오늘은 제철을 맞아 영양이 가득 오른 대추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을이 되면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탐스러운 대추. 어이들은 찬바람이 불면 임금의 건강을 위해 대추를 챙겼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대추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그래서 손발도 차고 기침하고 혈액순환 이런 데 좋을 것 같아서 사러 나왔어요. 대추를 말린 거 차로 아주 맛있게 즐겨 먹어요. 대추는 사포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요. 사포닌은 면역력을 높이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체온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생대추 100g에 함유된 비타민C는 감귤의 2배, 사과의 80배로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대추는 천연 비타민제라고 불리울 정도로요. 비타민C, D, K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려서 드셨을 경우에는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항암 및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풋대추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요.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섭취 시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추는 9월 초부터 10월 하순까지가 제철입니다. 대추 종류는 재래종인 복조대추와 왕대추, 일명 사과대추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복조대추는 껍질이 다소 질긴 편이라 생과보다는 말려서 요리나 약재로 많이 씁니다. 달걀만한 크기의 왕대추는 일반 대추보다 당도가 서너 배 높고 사과처럼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데요. 포만감이 높아 식사 대용으로도 인기가 좋습니다. 올해는 태풍과 날씨의 영향으로 대추의 입고가 늦어졌습니다. 아삭하고 청량한 맛이 일품인 생대추가 지금 제철인데요. 지금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약용차로 이용하시는 건대추를 지금 많이 이용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대추는 껍질이 깨끗한 것, 건대추는 주름이 적은 것이 좋고 이 껍질을 둘렀을 때 탄력이 느껴져야 맛있는 대추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맛과 영양이 꽉 찬 제철 대추로 감기 잡는 법 알려드립니다. 물 500ml에 베이킹소다 1숟가락을 풀어 대추주름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씨를 제거한 대추와 껍질 벗긴 생강을 알맞게 채 썰어줍니다. 열탕 소독한 병에 꿀과 대추를 1:2 비율로 쌓아주고 실온에 하루 숙성 후 냉장 보관해 두고 섭취하시면 됩니다. 건대추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생대추는 깨끗이 씻어 씨를 빼 냉동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